준비하는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두 개를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니면 하나는 들어오고 스마트폰은 따라하는 걸로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안 되신 분은 스마트폰 하나를 분할 화면으로 쓰셔도 되는데 제가 분할 화면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거는 내일 분할 건데. 네? 분할 화면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할 건데 일단 한 번 더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 박은경 님이 아직도 오디오에 연결이 안 돼서 어떡하냐, 선생님? 선생님, 소리 연결 안 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를 올해가 가기 전에 배우고 마무리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수업을 계획했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실 분 8분만 제가 딱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거에 대한 걸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컨텐츠 제작해서 5개의 채널에 올리는 거 우리 해봤었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일단 한번 보시고요. 자, 스마트폰이 한 개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분할화면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스마트폰을 줌에 들어왔어요. 줌에 들어와 볼게요. 자, 이렇게 줌을 터치하고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 같은 계정이라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모두 같은 계정이라서 이런 이런 게 게 떠요. 떠요. 일단 저는 오디오 연결 끊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하울링이 생겨서 두 개를 켜놨을 때는 하나는 오디오 연결을 끊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분할 화면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단에 삼선이 있습니다. 삼선. 이 삼선을 누르세요. 이게 최근 실행 앱 버튼이죠. 그런 다음 줌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손으로 넘겨서 줌을 찾아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 딱 로고만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꼭 로고만. 그래서 이 로고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분할 화면으로 열기라는 글자가 떠요. 그래서 분할 화면으로 열기 터치하면 화면이 분할되면서 줌 화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를 보면서 아래는 따라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밑에는 캡컷을 열어주세요. 내지는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단에는 여기서 이걸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캡컷 이렇게 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상단에는 줌 화면을 보면서 하단에는 캡컷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는 있어요. 스마트폰 한 대일 때 모니터로 활용할 만한 뭔가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은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줌은 오디오 연결 끊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안 되죠. 한 대이신 분은 안 되고요. 두 개이신 분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거 뭐 캡컷을 따라해 보세요. 여기 템플릿을 열어보시고요. 그럼 이제 템플릿 이렇게 열어서 쭉 올려서 활용해 보시고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예. 아니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내려버리고 자, 이제 줌 화면에서 우리가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눌렀을 때 줌을 이렇게 로고만 딱 터치를 하면 여기에 팝업 화면으로 열기가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해 뜨는 게 팝업 화면으로 열기 같은 거예요.
근데 줌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앱 위에 그리기를 허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됩니다. 조그마면 화면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팝업 화면으로 열기라는 게 있어서 크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까지는 이렇게가 최대예요. 이게 최소. 그런 다음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라. 그럼 따라할 수 있고요. 얘를 위치를 내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고 카카오톡을 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한 대로 여러분이 유튜브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와서 하려고 하면 유튜브 끊기잖아요. 음악을 듣다가도 끊어야 되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열기나 분할 화면으로 열기를 하면서 쓰시면 두 가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 번만 해봐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는 이 화면을 모두 다 닫을게요. 줌에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은 줌에서 나갔어도 여러분들 화면에는 제 스마트폰이 보이죠? 자, 이제 제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틀었어요. 자, 이렇게 뭔가를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다가 나는 이거를 하면서 들으면서 카톡도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얘를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번 열었던 탭이니까 한 번 이렇게 열었으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최근 실행 앱에 있겠죠. 자,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눌러보세요. 자,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누르면 누르셨죠? 자, 최근 실행의 버튼을 터치하면 위에 상단에 로고가 보입니다. 다른 부분 터치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꼭, 자, 이 부분을 터치하셔야 돼요. 꼭 로고인 이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면 이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분할 화면으로 열기, 팝업 화면으로 열기. 저는 음악이나 이런 라디오 부분, 그 뉴스 부분을 틀어놓고 카톡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열기 눌러놓고 자, 누르면 크기를 여러분이 모서리 있는 부분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작게 크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적당한 사이즈로 놓고 예, 얘는 이렇게 틀어진 채로 자, 제가 이렇게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보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카톡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제가 예, 우리 이거는 얼마든지 줄였다 키웠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나 음악만 듣는데 화면까지 안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셔도 소리는 들려요. 어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들리는지. 자, 대북 협상 경험이 있는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이렇게 하면 작아져 버려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정도는 키우셔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로 음. 해놓고 자, 소리를 들은 상태로 청와대 이렇게 카카오톡을 국무부장관 합니다. 김성철 자, 우리 국회의장 채팅방에 가서 원칙 네, 어쩌고 민주당 저쩌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국가안보 대처 그리고 음. 예, 원처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다른 것도 하실 외교부장관이 수 있어요. 정부와 블로그도 쓰실 수 박근혜 있죠, 여기다가. 케이스판에 들으면서. 지금부터 그래서 대북 블로그도 하고, 대응 예, 케이스 당선인 인스타그램도 정책 하고, 이게 성공회의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예, 저는 모두 닫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녹음 중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네요. 네. 우리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거 말씀하시죠? 화면 녹화? 박은경 선생님 맞죠? 자, 화면 음. 녹화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화면 녹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디어라는 게 있고 미디어 마이크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도 녹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고요. 네. 나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나오는 소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미디어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녹화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녹화가 돼요. 우리 김지현 선생님,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모르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네. 못 들어가서 그냥 오늘은 듣기만 할란가 봐요. 아, 그래야 잘 되려나 언론을 봐요. 못, 잘 그쵸? 못 예. 알아들어요. 잘 못 맞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듣기만 할게요. 뭔지 알 거는 같죠, 선생님. 제가 하는 말이. 예. 그러는데 처음에 네. 들어갈 때 못 들어가가지고. 아, 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음. 분할 화면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대를 두 개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아까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꼭 먼저 이 앱을 열었어야 돼요. 뭔가를 열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러니, 자, 일단 예. 내가 만약에 이거 유튜브를 놔두고, 이거 놔두고 앱을 엽니까? 네, 지금 유튜브 앱을 누르면 어디, 일단 유튜브 누르면 앱을 어디로 가볼까 열었잖아요. 봐 겁이 나서 열고 못 나서 눌러요. 꼭 하는 게, 네, 일단 예, 저희가 뭔가 이건 정말 열었어요. 어, 홈케어의 끝판왕이다. 이게 자, 진짜 이렇게 유튜브를 틀었어요. 저도 무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가 떠요.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은 끊기지 않습니다. 뭐 전화가 와도 카톡이 와도 그냥 유튜브를 그냥 볼 수 있는데 우리처럼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카카오톡 하려고 그러면 이걸 끊어줘요. 그래서 얘를 틀어놓고 삼선을 눌러요. 여기에 최근 실행의 버튼이라는 건 아시죠? 음. 자, 최근 실행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화면이 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이 로고만, 이 부분을 터치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터치하면 열려버리니까요. 그래서요, 꼭 로고 있는 이 부위만 터치해 주세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로고를 터치하면 그때 분할 화면으로 열기, 팝업 화면으로 열기 이런 게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냥 선생님 그냥 진도 나가세요. 제가 더디어서 못 따라하니까. 저도 저 못 따라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실전으로 우리 대면으로 볼 때 수업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분할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열게 하면 딱 반이 나뉘어요. 그럼 난 밑에 카카오톡을 열 거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반이 나눴다고 해서 이걸 꼭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올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크기를 요만큼만 써야지. 그러면 위로 유튜브를 좀 올리고요. 밑에 카톡을 좀 크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 아니면 유튜브는 좀 크게 하고 카카오톡은 좀 작게 써야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분할을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 있다. 이게 분할 화면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점점점하고 페이지 수 나타나는 이거 있죠.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자, 요 점점점 나타나는 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별표도 있고요. 위아래를 옮길 수도 있어요. 나는 밑에다가 유튜브를 놓고 카톡을 위에 올려야지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점점점을 또 놓고 별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홈화면에다가 딱 추가를 해줘요. 자, 홈화면에 추가 하잖아요. 한번 제가 홈화면에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동시에 열 수 있도록 홈화면에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얘만 이렇게 터치해서 딱 하면 두 개 딱 분할돼서 나오죠. 그러면 위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네, 유튜브를 보면서 밑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안 되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동해 볼게요. 우리 또 박은경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자, 녹음 중에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네요. 그랬어요. 녹음 중에 녹음 중에는 어떤 녹음인지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음성 녹음이에요? 아니면 화면 녹화예요?
네, 제가 한 건 음성 녹음이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성 녹음이라는 게 우리 스마트폰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정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 명태균 녹취록이니 뭐니 이러면서 막 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전화에 음성 녹음이라는 기능을 자동으로, 자동 녹음이 되게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음성 녹음이라는 걸 자동 녹음을 해버리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네, 요거와 함께 화면 녹화도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음성 녹음을 어느 때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음성 녹음하는 거, 자동 녹음하는 거 열심히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저 없어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일단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 써놓은 거 우리 채팅방에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요즘 세상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녹음해 놓는 게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불법 아닙니다, 선생님. 나의 목소리가 들어간 거는요,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하셔도 됩니다. 음성 녹음은. 네. 자, 보시면 자동으로 우리가 음성 녹음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전화기 앱을 열어보세요. 전화기 앱을 열면 키패드라고 하는 곳에서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곳에 설정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 녹음이라는 걸 자동 녹음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제부터 오는 전화 통화는 모두 이렇게 자동 녹음이 또 됩니다. 그래서 자동 녹음 해놓고 쓰시면 예, 우리가 그분이 뭐라 그랬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의뢰가 많이 오는데 제가 운전 중이나 뭘 하다가 듣다 보니까 이게 많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이 뭘 의뢰를 했는지 기억으로 더듬어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동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편리해서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우리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통하는 것까지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찾아 들어가서 삭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들인데 손영수 오늘 지금 이탈리아 가버렸어요. 비행기 탔거든요, 오늘. 그러면 우리 아들과 이게 엄마 나 비행기 탔어요. 타러 이제 곧 출발해요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녹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꾹 눌러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니하고 통화한 것도 이렇게 되고, 김지영 선생님하고 한 것도 다 녹음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식구들하고 된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으면 삭제를 해주셔야 공간이 생겨요. 저희 남편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많으신 분은 굳이 삭제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많은 걸 써야 돼서. 자, 그리고 이 음성 녹음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또 있는데요. 요즘에는 음성 녹음이 이렇게, 자, 보시면 글자로 텍스트 변환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의뢰를 받았는데, 강의 의뢰를. 자, 그러면 이 녹음이 된 거에 들어가면 이렇게 텍스트 변환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텍스트 변환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통화한 내용이 전부 텍스트화 됩니다. 요거는 스마트폰의 기능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여기 요약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요약.
자, 이렇게 됐죠? 자, 텍스트가 이렇게 변환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약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요약을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얘가 AI가 어떤 게 요약 이렇게 요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해서 딱 알려줍니다. 이것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동의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죠. 오로디 스튜디오에서 AI 강의를 휴대폰으로 수강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프로필 사진을 요청하고 제가 수락했대요. 카톡으로 고화질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네. 자, 어때요? 요약까지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 이게 음성 녹음 기능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아주 편리하죠. 그런데 자, 음성 녹음과 제가 이제 이 녹음이 되는 클로바 AI라는 게 또 있는데요. 여러분 클로바 AI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음성 녹음은요, 우리의 스마트폰의 공간을 차지하는 반면,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AI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클로바 노트라는 거를 설치해서 써보시면 좋겠는데, 자, 어떤 건지 보시고 여러분도 내가 설치하고 싶다 그럼 설치를 하세요. 자, 클로바 노트는요, 180분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3시간짜리 강의도 자동으로 텍스트화 해주고 녹음도 다 해주는 기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제가 연수가 가지고 들은 수업 내용인데 보시면 41분짜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를 약하게 할것 같 들리고. 자, 수업 중에 녹음을 한 겁니다. 제가 노트 필기 안 하고 녹음으로 해결을 했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실전으로 소리도 들리고요. 텍스트화 했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환도 해줬고요. 이거를 제 스마트폰 안에 공간을 않으면서 클로바 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요약이 또 됩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도약에서 에듀테크 AI를 맡게 된 AI 요약은 아직 한국어만 지원된다고 돼 있잖아요. 인식 언어가 한국어, 일본어인 노트만. 음, 요약이 되지 않았어요. 이 원래 요약 되거든요. 한 번에 그냥 샥 나오는데, 자,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걸 또 문서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여기에, 자, 보시면, 노트로도 이동할 수 있고,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메모로 남길 수도 있고, 음성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참석자 대화 점유율도 해줍니다. 참석자 2가 97.8%를 얘기를 했고, 참석자 1이 2.2% 얘기했대요. 이건 그래서 회의나 이 강연뿐만 아니라 다 됩니다. 이 안에 어떤 검색어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해서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클로바 노트 AI.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딘가 가서 또는 강의를 들을 때 필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바로 클로바 노트 AI를 꺼내서 이렇게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여기 녹음, 요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예, 얘가 알아서 참석자 1이 무슨 말을 했고, 회의라고 해놓으면, 참석자 2는 무슨 말을 했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부터 녹음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얘가 참석자 1, 2를 다 구분합니다. 5명이 있으면 5명, 6명 있으면 6명, 이렇게. 김명희 선생님, 제가 소리 꺼놨거든요. 네, 소리 켜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선생님 목소리하고 김상희 선생님 목소리하고 얘가 구분하는지 한번 들어보게요. 김상희 선생님 소리를 안 켰어요.
이럴 때 마우스로 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스페이스바. 네, 네.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네. 예. 김지원 선생님이 켜져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발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갈 준비를 12시에 해야 하니까 분산돼 있어요, 정신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종료를 하고요. 이거를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텍스트가 다 변환이 됐죠. 참석자 1, 참석자 2, 참석자 3 어때요? 참석자 3가 김지원 선생님이고 참석자 2가 김상희 선생님이에요. 참석자 5는 저죠. 신기하죠? 이렇게 네. 해서요. 녹음이 되고요. 이거를 바로 제가 또 기능이 이상합니다. 요약은 안 되고 있습니다. 메모를 추가하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예, 어떤 강의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 중요한 순간에 바로 클로버 노트 AI를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너무 편하고요. 이걸 또 공유할 수가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자료 공유하기도 편리하고요. 자, 음성 녹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클로버 노트 AI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 예, 설치하실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 버튼 누르고 위에 자, 저는 쓰기 귀찮으니까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클로바 노트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설치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쓰실 때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된다. 자, 이게 클로바 노트 AI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면 녹화 가겠습니다. 화면 녹화. 이렇게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걸 저는 녹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호스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저거 딱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궁금할 때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녹화를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그 사람 상대방에게 녹화해도 되느냐 물어보는 게 원칙입니다. 디지털 문해,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한다면. 그런데, 예,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뿌릴 게 아니라 나 혼자 공부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묵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줌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유튜브가 줌 수업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막 이렇게 소리를 제가 줄여놓고 일단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녹화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녹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줌이 스마트폰 상에 있을 때는 줌이 스마트폰 상에 있을 때는 자, 줌 화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자, 위에서 아래로 손을 쓱 내려서 여기 보시면 화면 녹화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화면 녹화. 이 화면 녹화를 터치합니다. 그럴 때 예, 내 목소리 지금 현재 우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일 때는요. 미디어 및 마이크를 하셔야 내 목소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디어 및 마이크를 켜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여기 미디어상, 스마트폰 상에서 나오는 소리만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 그냥 영어로 막 최대한 네, 녹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미디어라고 하는 곳, 요것만 터치하시고 녹화 시작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녹화가 될 겁니다. 자, 녹화가 되고 있는 게 제 화면에는 상단에 여기에가 녹화 버튼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녹화를 하는 순간 미러링은 되지 않아요. 제 거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얘는 멈춰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현재 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정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또 미러링이 될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서 미러링이란 뭐냐면 제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예, 미러링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다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미러링이라는 걸 해놨어요. 휴대폰으로 연결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컴퓨터에. 자, 그러면 자, 제가 녹화를 마쳤고요. 요거를 마친 상태에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모 정지를 눌러서 녹화를 정지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러링을 해볼게요.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 잘 안 보여서.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제가 방금 유튜브 녹음 딴 게 여기 갤러리에 들어있거든요. 자, 갤러리에 들어가면 최근 항목에 27초 동안 제가 녹화를 했죠. 자,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거든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선생님, 한 번 더 수업해 주세요. 어떤 거? 화면 녹화하는 거? 예, 예. 자, 화면 녹화는 먼저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위에서 아래로 먼저 손을 쓱 내리면 저처럼 화면 녹화가 버튼이 보일 건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와, 이 인터넷이 느리네요. 저도 줌을 들어가야겠네요. 제 거 화면 스마트폰에서 녹화. 화면 공유를 해야겠어요. 네. 음, 화면 녹화. 자, Recording in progress. 자, 제 거 스마트폰에서 화면 공유를 할게요. 인터넷이 느려서 제게 잘 안 보여서요. 자, 스마트폰도 저는 줌을 들어왔고요.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제 상단에 우리가 실행 표시줄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을 내리면 상단 바가 보이고요. 여기에 화면 녹화가 저는 위에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 한 번 더 내려보세요. 비행기 탑승 모드 아래. 네, 화면 더 내려보시고 옆으로도 넘겨보시면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저처럼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연필이 있거든요. 아니면 점색의 편집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연필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안에 버튼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예, 연필 누르고 편집을 누르면 여기 이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중에 내가 자주 쓰는 것만 빼놓고 만약에 저는 TV 리모컨을 여기다 내가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얘를 꾹 눌러서 여기다 끌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TV 리모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필요 없으신 분은 또 빼기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화면 캡처가 필요 없어서 빼기 누를게요. 화면 캡처할 게 너무 많아서.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서 편집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상단 바에 있는 메뉴를. 자, 없으신 분은 아마 거기에 화면 녹화라는 게 있었을 거고요. 거기에도 없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화면 녹화하는 것을 하나 다운 받으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못 찾으신 분 혹시 나는 없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화면 녹화가 없으신 분들은 예, 화면 녹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 어플을 설치하려면 물론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자, 네. 화면 녹화라고 씁니다. 이렇게. 화면 녹화. 그러면 화면 녹화에 해당하는 이런 어플들이 있어요. 그 음,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은 것들을 설치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억 이상씩 쓰고 있는 이런 화면 녹화들, 예, 이 점수가 4.8이잖아요, 별표가. 요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설치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분은 자, 화면을 쓱 내려서 화면 녹화를 터치하고 미디어를 녹화할 거냐, 미디어 및 마이크를 녹화할 거냐입니다. 미디어는 스마트폰에 보이는 모습과 소리만 녹화하는 거고, 예, 미디어 및 마이크는 밖에서 예, 나는 소리까지도 녹음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녹화하는 거. 이게 미디어 및 마이크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녹화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화가 되고 있어요. 위에 지금 녹화 버튼이 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녹화하고 싶은 거를 터치해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자, 녹화를 하고 이제 정지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자, 영상을 저장했어요가 떴습니다. 제 거 화면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죠? 저는 화면을 스마트폰을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녹화를 하는 동시에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있냐면 항상 갤러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가시면 제가 조금 전에 녹화 딴 게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갤러리를 열면 자,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과 제가 했던 예,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녹화가 따져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사용한 것들을 또 어디에다가 올려놓냐면 이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영상들은. 그래서 스마트폰이 저장 공간이 가득 차버렸을 때 하는 방법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영상 공간이 너무, 예, 영상을 너무 많이 찍었는데 이걸 다 버리자니 아깝고 어디다가 저장할 만한 곳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가볼까요? 네. 네. 다른 선생님들 준비되셨어요? 네. 자, 일단 저는 밴드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밴드 쓰시나요? 밴드? 네. 자, 밴드를 한번, 예, 없으신 분은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밴드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데 들어가셔도 좋은데, 저는 이걸 갤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임양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제가 갤러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예,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었던 사진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거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몇 개가 더 만들어졌는데 자, 저는 저희 언니하고 다녔던 캠핑했던 모습들도 이렇게 다녔던 모습들을 다 앨범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장산 간 거를 한번 예, 터치하면 날짜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예, 영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100장까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도 넣어놓고 사진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자, 한번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밴드 없으신 분, 예, 밴드 설치부터 하셔야 되는 분 혹시 계세요? 나는 밴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먼저 찾아보세요. 자, 홈 버튼을 눌러놓고 예, 손을 여기 페이지 점점점점 보이는 이 부분에다 손을 놓고 예, 위로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바로 앱스 화면입니다. 앱스 화면. 앱들이 모여 있는 창고 화면이죠. 자, 이 창고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위에 상단에 보면 검색이 있어요. 여기를 터치하셔서 밴드라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밴드.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 꾹 눌러서 홈화면에 추가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열기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죠? 밴드를 다 찾으셨으면 이동합니다. 자, 밴드를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나의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진이나 영상을 좀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상단에 우측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 눌러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그러셨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만들 건데 뭐 직접 만들기 뭐 이런 거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가족 친구 이런 거 눌러주셔도 좋아요. 자, 가족 친구 하나 누르고 예. 나는 여기가 갤러리로 쓸 거니까 무슨 뭐 임양선 갤러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써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쓰셔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임양선 갤러리라고 써볼게요. 임양선 갤러리.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사진 추가라고 하는 곳에 예쁜 예, 밴드 뭐 사진 하나 넣으시면 좋아요. 기본 커버에서 선택하셔도 예쁜 거 많고요. 카메라로 찍으셔도 되고 앨범에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기본 커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본 커버에 보면 이렇게 예쁘고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이렇게 열기구 요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희가 지금 비공개 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링크를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제 거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만 보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갤러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밴드 시작하기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제 밴드가 예,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내 사진을 누구랑 같이 공유하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초대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이시죠? 초대. 요거 눌러서 예, 보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화면 공유가 꺼졌죠? 다시 화면 공유. 자, 그래서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초대 누르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카카오톡 뭐 이런 글자가 떠요. 그죠? 그럼 제가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우리 방에 예, 초대를 하겠다. 저는 나에게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긴 그러니까 나에게로 보냈고요. 채팅방에 공유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이 밴드를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갤러리로 사용할 거라서 초대할 필요 없이 나만 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을 만들면서 사진을 올리는 거와 그냥 사진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사진을 올리면은요, 여러분, 밴드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사진을 올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앨범을 안 만들고 사진을 올려버리면, 다 이렇게 앨범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네요. 모두 깔끔하게 앨범을 만들어서 올려놨네요. 왜 그랬지? 안 그런 사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오케이. 아,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자, 이분이 앨범을 안 만들고 올렸기 때문에
밖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보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앨범을 만들어서 올리면 어느 날짜 무슨 뭐 이러면서 앨범을 만들어요. 이렇게. 자, 2025년 달력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2025년 달력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제가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임양선 갤러리처럼 갤러리 하나씩 다 만들었으면 이동을 할 건데요. 시간이 요거까지 해놓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임양선 갤러리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아, 양선 갤러리가 너무 많아요. 언제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임양선 갤러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앨범을 만드는 거 갑니다. 자, 여기 하단에 사진 있죠, 사진. 이미지 있어요. 자, 이미지 터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바로 올리기를 하면 앨범을 안 만들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 사진 올리기를 터치해서 뭐뭐뭐뭐뭐뭐 하고 올리면, 자, 이것도 실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첨부 올리면 그냥 올리기가 되고요. 네, 그냥 올리기를 하면 그냥 올리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올라올 거예요. 동영상이어서 이거를 올릴 때 한 번에 100장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영상은 10개까지 동시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해요. 자, 올라왔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앨범을 넣어서 올리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음, 이 상태에서 바로 넣으면 여기에다가 더해지는 거고요. 자, 내가 음, 여기 요 임양선 갤러리에 보세요. 임양선 갤러리에 내가 사진을 올리고 싶어. 사진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앨범을 만들어서 사진을 꼭 모아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에 24년 11월 23일 변산 아빠 칠순 우순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확인 누르고 이해하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올리면 저희 아빠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자, 두두두두두두 이거를 뭐, 이렇게 100장을 동시에 선택해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디어가 이제 10개 이상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10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올려야 돼요. 일단 한 번에는 안 돼요. 일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찾아서 영상은 음. 넣어야죠. 사진은 100장까지 되니까 이보세요. 영상은 뒤로 넘기고 사진만 일단 올리는 거예요. 영상은 한꺼번에 또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만 먼저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100장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제 나중에 갤러리에 가서요. 이걸 지울 때 밴드에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영상 같은 게 있으면 특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 시간 기다렸다가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첨부하고 누르면 이제 사진이 올라올 거예요. 영상 10개, 사진이 100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의 저장 공간이 그렇게 막 넘쳐가지고 힘들지 않고요.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밴드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스마트폰이든 컴퓨터에서든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걸 스마트폰에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컴퓨터에서 밴드를 찾아가서 이걸 봐볼게요. 엄청 편리합니다, 이게요. 자, 제가 이번엔 컴퓨터에서 밴드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계정이 같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도 제가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임양선 갤러리로 아까 만들었던 이 앨범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지금 와이파이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좀 더디거든요. 조금만 이게 되면 금방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게시글도 볼 수 있고, 자, 밴드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제가 강의했던 모습들 찍어 놓은 건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예,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강의를. 그래서요,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또, 예, 저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갖고, 우리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그 강의했던 부분 영상을 지금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제가 강의한 영상이요. 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따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쉬시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다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들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사진 찍을 때 중간중간 한 번씩 필요해서 선생님들 화면 비춰주셔야 될 때 있어요. 우리 김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영상이 너무 긴 영상들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제 거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업이 2시간짜리다. 이렇게 한 영상들을 그럼 어디다 보관해 놓느냐? 저는 유튜브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유튜브에 나만 보기라는 기능이 또 있어서요. 거기에는 뭐 긴 시간 영상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저의 저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저는 채널이 좀 많아요.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채널도 있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제가 계정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엄청나죠? 음. 계정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계정이 있어요. 임양선 쌤 TV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배우려는 분들이 잊어버리잖아요. 저하고 수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공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사용하는 채널로 사용을 합니다. 블로그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늘 옆에서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제 대신 요걸 보고 계세요. 내지는 예, 이거 읽어서 따라해 보세요 하는 용도로 블로그와 예,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막 이걸 가지고 수익화를 하겠다라고 올린 게 아니라 저는 저의 교육생분들이 잊지 않고 저 없을 때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채널들이 있죠. 그게 임양선 쌤 TV죠. 그리고 메타버스 가이드 을거리 같은 경우는 덕질을 하면서 즐겨하는 그런 채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승윤 가수를 막 좋아해서 올리는 그런 채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수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보여드리다 보니 또 만들어진 채널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메타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저장소로 사용하는 저의 채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자, 내 동영상에 가보면 전부 다 이렇게 예, 제가 저도 녹화를 예, 다른 분 수업을 따기도 하고 이제 저에 대한 수업들을 일부 공개로 하는 건 임영선 쌤 TV에다 올리는데 저희 가족들이 관계된 또 이런 것들도 저는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분들 영상을 따는 것도 이렇게 올려놓고 모든 그런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저장해놓는 용도로요. 전부 이런 거죠. 제가 예, 공부한 거예요, 이게. 공부한 건데 다른 분이 수업을 한 거를 제가 또 배우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죠. 저희 아버지 생신 이게 언제적 거냐면 14년 거. 89번째. 작년 거를 제가 이렇게 아빠 거를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보냈어요. 이번에 지금 구수는 아직 못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또 일부 공개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가족들이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나만 보기만 해놓으면 예,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이제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올리는 걸 한번 봐보세요. 채널을 만드는 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나를 누르시면 여기에 채널 만들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채널 보기가 있죠.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채널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연필이 있어요. 오른쪽에 여기. 자, 이 연필을 열면 이제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채널 만들기를 누르신 분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런 게 뜰 거예요. 뭐가 뜨냐면 자, 여기 연필을 딱 누르면 채널명을 해라. 핸들을 적어라. 뭐 이렇게 뜨죠. 전 정말 처음에 유튜브 할 때 이 핸들명을 구독자 100명이 있어야 핸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 엄청 애쓰며 100명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핸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막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다 열어줬어요. 지금은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세상이죠.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에다가 뭐 여러분들 아마 본인 이름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본인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거는 내 채널로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채널로 만들었는데 계정 하나에 개인 채널은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딸려오는 비즈니스 채널은 1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을 또 예,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요, 여러분들 저장소가 꽉 차면 그러니까 채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용도로만 쓰는 채널을 만들고 나는 무슨 용도로 쓰는 채널을 만들고 해가지고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제가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브랜드 계정과 개인 계정 두 가지 다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여차하면 개인 계정만 그냥 쭉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계정을 여러 개 파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계정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자, 모바일에서 브랜드 계정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는 한 계정으로 브랜드 계정만 몇 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일단 저는 지금 동영상을
저장하는 용도로 만드는 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개인 채널에다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내가 녹화를 땄어. 나만 봐야지? 그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채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강의하면 2시간씩 하잖아요. 2시간짜리를 스마트폰 아니나 어디다 놔두고 있기는요, 저장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힘들어요. 그럴 때 어디서든 내가 계정만 들어가서 내 거 유튜브 열어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 쓰고요. 채널 이름입니다. 핸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소인데 제가 지금 영어로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메타투어 TV. 요즘 핸들도 한글이 또 되는 것 같아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 채널 URL이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동기화가 돼요. 너무 편한 기능이에요. 인터넷상의 주소를 내 이름으로 쓸 수 있다. 엄청 편하죠. 안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 무슨 UP 어쩌고 저쩌고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핸들 주소가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옛날에는 이 채널명이 전부 이렇게 영어였는데 지금은요, 제가 이거 화면 공유해 볼게요.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북극여우 이런 식으로 채널명을 다 바꿨어요. 신나는 밤이 우리가 네. 7년 했거든요. 심난 나이트 3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코맘 어때요? 예전에는 이 채널명이요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런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채널명도 예 채널 소유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채널명을 만들 수 주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 편한 기능이에요 이게. 이렇게 채널명을 리잼 라디오 이게 골뱅이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골뱅이 누르고 골뱅이 누르고 제가 아마 임양선 쌤 TV는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을거리라고 막 이런 거 써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영어로 썼거든요. 을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렇게 딱 나오죠. 자, 을거리 하고 멘션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이 딱 찾아지죠. 채널 찾을 때 바로 주소로 이렇게 쓸 때 여기가 한글이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채널명도 한번 적어 보시고 다시 스마트폰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이 채널에 뭐 어떤 용도를 쓰고 지금 현재 내 구독 정보는 비공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드시고요. 자, 만들었으면 이제 매번 영상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자, 하단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럼 여기에 자, 동영상을 올릴 거냐 쇼츠를 올릴 거냐가 있어요. 그럼 저는 동영상을 올릴 거다 하면 바로 우리의 갤러리가 뜨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영상을 이거를 이제 아빠 구순잔치 한 거를 싹 모아가지고 길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뭐 1시간, 2시간짜리도 다 되니까 해서 하나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분짜리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분 거 유튜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올리는 방법만 보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 연필은 썸네일을 넣는 거예요. 썸네일. 썸네일이 미리 보기 화면을 뜻하는 건데
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저장하는 건 사실 남이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기 화면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딱 미리 보기 화면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영상이야? 라고 써놔버리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 미리 보기 화면도 캔바나 미리 캔버스에서 크게 맞춰서 만드셔야 돼요. 매번. 근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요거 있다 정도만 아세요, 오늘은. 자, 올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 네.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이 뭐 수업 중 11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고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일부 공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비공개로 바꿔버리면 자, 공개 여부만 공개 상태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공개로 할 거야 라고 하고 업로드 눌러주시면 이거는 아무도 못 봐요. 유튜브에서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하단에 이제 영상이 올라갔으니 어디에 있겠어요? 내 동영상이 있겠죠. 업로드 중이라고 떴죠. 이게 이제 비공개로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받은 걸 이제 영상을 따서 여기에다 올려놨죠. 광주대 특강, 생성형 AI. 저도 늘 공부하니까요. 공부한 수업을 그때 참 좋았는데 어디서 찾지? 어떻게 기억이 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비공개 영상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왕 나온 김에 컴퓨터에서 영상 녹음하는 것도 해드릴까요? 녹화하는 거? 그거는 다음에 그러면 예, 궁금하면 해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박은경 선생님이 질문 하나 했는데 제가 여태 풀었어요, 썰을. 자, 질문 더 하실 분 또 계시면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받아요. 질문 받아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요. 알아야 질문을 하나요? 알아야 하지요. 몰라서 못해요. 어, 음, 크게 궁금한 게 없으시면 우리 또 컨텐츠 만들기 하러 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캔바 사용법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아니면 캡컷 이어서 다시 더 할까요? 추가로 할 게 많긴 한데 캔바에서 지난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네. 김상희 선생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캔바 하면 좋겠어요. 캔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상용 선생님, 이만실 선생님, 이명희 선생님, 김지현 선생님, 김병희 선생님 우리 네. 캔바 할까요? 명함 만들기, 뭐 웹 디자인 만들기, 전단지 만들기, 카드 뉴스 만들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박은경 선생님도 좋고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과 컴퓨터에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하는 건 어떨 때 편하냐면, 아무 데서나 그냥 꺼내놓고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통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기 때문에 컴퓨터로 옮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의 스마트폰의 화면을 공유할게요. 모든 디자인은 캔바 하나면 다 됩니다. 물론 미리 캔버스도 좋고 망고보드도 좋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기에는 캔바만큼 좋은 게 없어요. 미리 캔버스도 나중에 앱으로 만들어져서 아직 그게
막 잘 발달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설치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자, 하단에 검색 누르고 캔바를 찾아주세요. 아, 아까 선생님 마이크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셨는데 참 그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네. 캔바. 자, 터치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자, 그럼 캔바를, 네,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보랏빛 나는 거에 캔바라고 써져 있는 이거를 열기 해주세요. 자, 여러분 캔바에 구글로 로그인하기 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그러면 캔바 설치가 다 되시면 우리 같이 이동할게요. 어려우신 분 얘기해 주세요. 캔바가 지금 많이 우리는 수업을 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걸로 알고 제가 시작을 할 건데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신 분들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캔바 없으신지 있으신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캔바 활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요즘은 이제 SNS 많이들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고,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뭐 여러 군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 사진을, 사진에다 글을 써서 뭐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뭐 나눠주기도 하죠. 지인분들한테. 축하 메시지 같은 것도 써서 보내고, 아침마다 어떤 분들 막 명언 같은 거 써서 보내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자, 그런 작업도 전부 이 캔바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하단에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템플릿. 자, 하단에 템플릿이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글자 보이는 여기 한번 넘겨볼게요. 자, 프레젠테이션, 소셜 미디어, 동영상, 인쇄물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인쇄물에 봐보세요. 초대장도 만들 수 있고 명함도 만들 수 있고 엽서도 만들고 브로셔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모서리가 둥근 명함도 만들고 랩카드, 접이식 카드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대요. 레터헤드, 인포그래픽도 만들 수 있고요. 상품권도 만들고 태그 이런 거 만들 수 있대요. 인쇄물로. 자, 동영상도 한번 가보실게요. 동영상에 보면 이렇게 틱톡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만들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 콜라주도 만들 수 있고 막 만들 수 있대요. 캔바에서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셜 미디어 가볼까요? 소셜 미디어. 그러면 게시물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와, 이런 뭐 유튜브 썸네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도 만들 수 있죠. 정말 정말 많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저희는 간단하게 명함 하나 만들기 시작해보고, 예,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정말 간단한 명함 만들기, 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단에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보라색 플러스 버튼 누르세요. 누르셨어요?
자,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곳을 터치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어떤 선생님이 마이크 나오는 거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는데 무조건 키보드가 열리게 하면 마이크가요. 여기 중간에 있거나 저처럼 하단 왼편에 있을 건데요. 이게 없으신 분은 점 3개를 누르면 그 안에 마이크가 숨겨져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마이크를 꺼내 오셔야 돼요. 요거 화면 공유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셨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자세히 그 선생님 거 보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캔바 이어갈게요. 자, 그럼 어떤 걸 만들고 싶으세요?에다가 우리는 명함을 만들 거니까 명함이라고 써보세요. 명함.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얘기해 주세요. 명함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명함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세로형으로 할 건지, 둥근 모서리 및 가로로 할 건지, 저는 둥근 모서리 및 세로로 한번 해볼게요. 모서리가 둥글게 하고 세로형으로 할 거야. 자, 여셨어요? 되셨나요? 제가 이걸로 명함을 만들었죠. 파란색, 노란색 해가지고. 자, 저는 이번에는 다른 명함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명함을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돈 내는 거 말고 돈 안 내는 걸로 한번 찾아보실게요. 저는 여기 초록색 여기 쌍라 하디드라는 이 친구 거 명함을 가지고 한번 명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 색깔에. 템플릿은 기존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 놓은 멋진 디자인 샘플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 것만 집어넣으면 내 거가 된다고 했죠. 자,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2페이지 모두 적용할 거다. 그러니까 앞과 뒤를 만들 거라는 거죠. 자, 2페이지. 하나만 적용하실 거면 하나만 터치하시면 돼요. 저는 2개 다 적용할 거라서 2페이지 모두 적용하고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게 보이시나요? 다 되신 걸로 알고 이동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사람 얼굴은 제 사진을 넣고 밑에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런 이메일만 바꿔주면 완전 제 명함 되겠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색을 좀 바꾸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자 이제 손으로 내가 바꾸고 싶은 걸 터치하세요. 그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박싱이 됩니다. 바꾸고 싶은 걸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손으로 움직이면 얘가 움직여지죠. 얘를 저는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건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를 터치하는 순간 하단에 도구들이 바뀌어 있어요. 하단의 도구들이 너 바꾸기 할 거냐, 자르기 할 거냐, 조정할 거냐, 배경 제거할 거냐, 뭐 이렇게 묻습니다. 옆으로 넘기면 뭐가 많죠?
매직 스튜디오 할 거냐,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떠 있어요. 이거 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것을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어요로 하단 도구바에 보여지죠. 저는 바꾸기를 먼저 할 거라서 바꾸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갤러리가 열려요.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권한 허용해 주시고, 자, 갤러리가 열리면 저의 사진을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이렇게 사진이 없으신 분은요, 예, 없으신 분은 뭐 다른 요소에서 뭐 남의 사진을 가져오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죠, 명함에서. 저는 이미 다른 사진을 올려놓은 업로드라는 걸 활용해서 사진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진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사진을 가지고 오는 방법에는 이렇게 갤러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기존에 올려놓은 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직접 찍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열면, 아니, 사진을 누르면 요소에서 사진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남의 사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요소에 해당하는 곳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사진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꽃을 찾아서 넣어보겠다. 그럼 꽃이라고 써서 꽃을 하나 선택해서 넣으셔도 돼요. 자, 나는 이 사진을 이렇게 딱 넣어서 꽃을 넣겠다. 그러면 사진에서 찾아온 겁니다. 제 얼굴은 아니죠. 근데 나는 다시 바꾸기로 해서 내 얼굴을 넣는 게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 그럼 갤러리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내 사진 한 장 넣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자, 넣습니다. 넣었는데 얘가 동그랗게 가운데 안에 쏙 잘 안 들어갔다 하시면 여러분, 두 번 터치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내가 조금 더 내리고 싶다. 이게 잘 안 보이시는 분 두 손으로 이렇게 키워서, 화면을 키워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머리가 좀 내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 아까는 이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좀 내렸습니다. 두 번 터치해서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이게 괜찮으면 완료 눌러주고요. 이거 섬세한 작업을 할 땐 여러분 꼭 두 손으로 화면을 이렇게 키워주면 작업하기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 키웠다 줄였다 하실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글자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써야죠. 임양선이라고. 네, 전 써야 돼서 그 이름을 터치합니다. 이름을 터치하면 하단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단에 편집 보일 겁니다. 편집을 누르면 키패드가 열려서 우리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자, 편집 누르고 임양선이라고 쓰겠습니다. 저는 임양선을 붙였으니까 너무 공간이 그런 것 같아서 임 하나 사이 띄고 양 하나 사이 띄고 선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걸 쓰신 분이라면, 자, 이름을 쓰신 분이라면 여기 옆에 보면 볼드체라고 해서 진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약간 사선으로 눕히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그걸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자, 이 박싱이 잘 씌워진 채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저 박싱을 이름에다가 잘 씌운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바꿔볼게요. 글꼴, 테스트 스타일, 글꼴 크기 뭐 이런 것들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글자에다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싱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꼭 해야 그거에 해당하는 걸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 하단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예, 김상희 선생님 음소거 돼 있어요. 예,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잘안 되네. 이름 선택이. 뭐가 안 됐다고요? 이름 선택이 안 돼요. 이름 선택이 안 돼요? 자, 선생님 손으로 이름 있는 데다가 한 번만 터치. 안 되면 항상 빈 공간에 한번 터치했다가 오세요. 예, 빈 공간에다가 한번 터치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자꾸 선택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어떤 빈 공간에 터치를 하시면 되는데 빈 공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뒤로 가게 하시면서 자꾸 나가져 버려요. 우리 됐습니다. 한국 분들의 특성은 예, 맞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최근 항목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홈에 들어가면 내가 최근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있어요. 얘는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캔바 좋은 점, 자동 저장이 되니까 혹시나 나와져 버렸더라도 최근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돼요. 어디로 갔어요? 자, 이렇게 취소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와버렸다. 그러면 아, 캔바에서 여기 홈이라는 곳을 누르시면 여기 최근 디자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최근 디자인에 바로 보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름 있는 곳에 터치를 해보시고요. 이름이 살짝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이 예, 조금씩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글꼴하고 이런 텍스트 스타일 뭐 이런 거 한번 바꿔볼 건데요. 자, 글꼴 터치해줍니다. 글꼴을 터치했더니 보시면 다양한 글꼴들이 옆으로 넘기면 있어요. 아니면 요거를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화살표 위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글꼴들 중에 나는 네버랜드 글꼴로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진하게 보이죠. 네, 글꼴을 전부 네버랜드 글꼴로 쓰고 싶어. 그러면 모두 변경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 되돌아가기 버튼이 위에 상단에 왼쪽에 삼선 옆에 있어요. 아, 얼른 바꿔주세요. 한번 취소하기.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겨서요, 여러분. 테스트 스타일도 있고 색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테스트 스타일은 바꾸고 싶지 않네요. 색상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색상에 가서 저는 파란색으로 쓰고 싶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예,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뀌죠. 아버지, 나 수업 중인데 내가 수업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하단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쓰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이 터치해서 이제 바꿔보세요. 저는 이 부분도 일단 바꿀게요. 메타버스 가이드로 영어로 쓰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이드.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터치해서 이메일 주소 바꿔주고,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자기 명함이 딱 됩니다, 여러분. 뭐 막 안 만지셔도 돼요. 깔끔하고 이쁘게 예, 있는 디자인을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 벌써 명함 하나 다 만들었네요. 이렇게 앞부분은. 근데 나는 이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제 초록색도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초록색이 보니까 사진이 들어있네요. 초록색 배경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 그래서, 예. 저는 2025라고 하는 사진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예,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요소가 어떤 걸 내가 선택한 건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한번 터치하시고요.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정확하게 더 아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얀 선이구나. 나는 이 하얀 선을 색깔을 바꿔서 노란 선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터치하셔서, 예. 색상이 지금, 아예 없는 걸로 지금 선택이 돼 있는데, 나는 노란색으로 바꿀래.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영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 하나하나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를 때 터치하셔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이게 뭔지 알게 되고요. 예, 잘못했다 싶으시면 언제든 되돌아가기 누르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럼 앞 페이지가 다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뒷 페이지 해볼까요? 뒷장?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을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뒷 페이지가 나오죠? 뒷 페이지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손을 터치하셔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뭔가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 안에. 오고,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뭔가가 또 있어요. 뭔가 효과를 많이 집어넣어놨네요. 자, 자, 손으로 글자 정도만 바꿔주시고, 자,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걸
예,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난잡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미리 캔버스 작업할 때 저희 사수한테 되게 혼났어요. 열심히 뭘 해보겠다고 얘도 바꿔보고 쟤도 바꿔보고 이걸 바꿔보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지면서 되려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바꿔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색상 정도나 글, 그리고 본인에 해당하는 것들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함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다 바꿔서 내 걸로 만들었으면, 네, 출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글을 쓰다가 여러분 혹시 글이 내가 원하지 않은, 자, 메타버스 가이드에서 가이드 앞에 끊겼으면 좋겠는데 이 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텍스트 상자가 작아서 그래요. 그럴 땐 옆구리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 자가 올라오죠. 그리고 얘를 움직여서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거나 아니면 글자를 또 작게 해도 올라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원상복귀를 해놓고 얘를 글자를 좀 작게 이렇게 하고 예, 이를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글자를 작게 할 때는 모서리에 있는 점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축소하고 커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곳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저장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면 내려받기, 이게 다운로드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내려받기 누르고, 자, 이미지로 저장이 있어요. 바로 저장이 되죠. 이렇게. 그럼 명함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자, 우리 방에 보내볼까요? 우리 방이 없구나. 네. 자, 주변 분들한테 보내시면 되죠. 저는 나와의 채팅에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명함이 뚝딱 만들어졌고요. 디지털 명함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인쇄해서 여러분이 인쇄물로 만드셔도 되고요. 엄청 편리하죠. 간단하게 명함 만들기 해보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박은경 선생님은 평소에 캔바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아, 오늘 처음 해보시나요? 네. 해보시니까 근데, 어때요? 근데 저는 지금 자꾸 다운이 돼가지고 줌이, 예, 아, 그 핸드폰으로 켜놓고 지금 노트북에서 명함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반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요소나 디자인이나 이런 그 밑에 교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약간 노트북에서 지금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네. 무료 사용하기가 되는지 어쩌는지 약간의 다르긴 해요. 근데 네. 마지막 다운로드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네. 캔바를 저도 컴퓨터에서 사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제 거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캔바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은 보여주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모든 요소들이나 도구들을 밑에 펼쳐놓는다면 얘는요, 자, 한번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어요. 디자인, 요소, 막 이렇게. 내가 이 네네. 사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진 선택하고 어디로 가요? 업로드 항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의 갤러리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업로드 항목 누르고 파일 업로드 누르고 이제 여러분의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다. 그럼 이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에 가져오죠. 한 번만 클릭해주면 자, 이 사진이 들어오고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가운데로 쏙 들어갑니다. 조금 더 내가 내려야겠다 싶으면 두 번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점만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스마트폰이 보기에 조금 더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시면 조금 더 크죠. 어때요?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예, 또 다른 분들은요? 자, 우리 마지막 사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네, 우리 이제 마무리 수업 이제 끝내고 우리 한 번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수업. 스마트폰 활용 수업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수업 딱 한 번 남았어요. 그리고 잠깐만, 우리 AI, AI 수업은 언제 있지? 금요일에요. 금요일에 한 번 남았네요. AI 수업은? 그런가요? 아니네요. 수요일 네. 날 한 번 있고 금요일 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한 번, 금요일 날 저녁에 한 번 이렇게 AI 수업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모두 디지털 배움터 수업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 이거 진짜 꼭 배워야 되는 거 있다 하시는 분 꼭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질문을. 네,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병희 선생님 소리 켜놓고 얘기해 주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기하셔도 되고, 네.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전주 금요일 날 AI 수업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이거 그 제가 로그인하고 지난주 디지털 방,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아버님 군순 가족 모임 있어가지고 떠나느라 처음부터 계획을 음, 안 잡았는데. 아, 그랬어요? 네. 금요일에 수업 몰랐나 안 봐요. 했어요,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안 올려놨는데 그럼, 아, 처음부터 네. 세 번밖에 안 잡았어요, AI는. 그랬어요? 스마트폰은 네 번을 잡고. 네. 모두 안 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지금 수업 로그인하고 출결하고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거 김정 어떻게 선생님이 하는지. 오케이 하셨대요. 예. 김정 선생님 오케이 됐대요. 걱정하지 네. 마시라고. 예, 다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사진도 다 찍었어요, 선생님? 얼굴 안 비춰주신 분 몇 분 계신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수업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빠이, 뿅.